인투TV 시작하겠습니다. 김갑봉 기자입니다. 네, 김현철 기자입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우한에서 한국 교민을 실은 전세기가 이제 국내로 들어왔고, 지금 국내 모처에 천안, 아산하고 진천인가요? 아무튼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거기서 좀 격리 수용하고 있죠. 중이 있고, 그러는 와중에 지금 현재 시각으로 확진자가 또 늘었죠. 네, 지금 31일 오후 3시 25분을 기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확진 환자는 11명이고요. 네, 모두 이제 그 국가지정 입원 치료병상에서 치료를 받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 확진 환자가 1명에서 이제 4명으로 늘어났다가 7명으로 늘어났다가 11명으로 이렇게 점점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건당국이 제일 걱정했던 것은 이 2차 감염, 3차 감염이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11명까지 지금 확진된 상태에서 그 추가 감염까지 확인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쉽게 표현해서 그냥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번 환자가 이제 2차 감염 환자였고요. 지금 이제 3차 감염 환자가 11명 중에 이제 1명, 이제 그 6차 감염에 3차 감염, 이렇게 해서 지금 총 11명이 확진됐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당국에서 발표할 때에는 그 6번 환자들은 아무튼 이런 사람들도 이른바 그 우리 질병관리본부가 관리하고 있는, 그러니까는 능동 감시를 하고 있었던 범주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이게 크게 우려할 만한 이건 아니다라고 했었는데 3차 감염은 좀 얘기가 다를 것 같아요. 이게 이제 2차, 3차가 힘든 이유는 뭐냐면 1차 감염자는 이제 중국에서 들어온 환자일 거 아닙니까? 이제 이 환자의 밀접 접촉자라고 하죠. 접촉자들을 역학조사를 통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2차, 3차로 이게 넘어가 버리면 이 관리를 해야 되는 대상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가장 크게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 공개를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질병의 어떤 감염 경로라든지 맞습니다. 확진 환자의 어떤 이동 경로를 공개하는 것이 국민들의 어떤 건강권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정부 공개하고 있죠. 네. 이런 동선을 공개를 하게 되면 그 개개인한테 연락이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능동관리 감시자가 됐다라고 연락이 가면 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요청을 하는 건 외출을 좀 자제해 주십사. 스스로 자가 격리를 해 주십사 좀 부탁을 하고 있고. 아무튼 그 각별한 어떤 그 자기 예방 수칙을 준수해 주셨으면 좋겠고. 중국 상황도 심상치 않죠. 지금 현재 요거는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오늘 아침 9시를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현재 감염 확진된 환자는 9,805명이고요. 사망자는 213명입니다. 그중에 중국이 가장 많은, 이제 거의 10,000명 가까이 됐잖아요. 중국이 9,692명. 사망자는 모두 중국에서 나온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국내 사망자는 없는 거고요. 그 질병관리본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내에 이제 그 검역을 통해서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에 수도권으로 제가 안내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천공항을 통해서 입국하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김포공항도 있죠. 국제선은. 그래서 이제 되면 이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의 각 지자체장이 질병관리본부장과 협의하에 이 환자들을 분산 수용하는 것으로 지금 확인됐습니다. 하고 있죠.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군데 병원이 국가지정 격리병동이지 않습니까?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 3군데 병원이 하고 있습니다. 있죠. 본공에서는 인천의료원이 제일 선두에 있고 인하대병원하고 길병원이 있습니다. 길병원이 있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김현철 기자가 보도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제, 우리 동네 어떤 선별 진료소는 어디에 있냐라고 했을 때 인천이 대략 한 20여 군데. 네, 맞습니다. 되죠? 28군데. 20곳을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각 구별로 이제 거점 진료소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보니까 또 안타까운 거는 영종 국제도시, 송도 국제도시 같은 경우는 없더라고요. 없습니다. 인구가 많은데 불구하고 그런 측면이 좀 아쉬운 대목이고, 제가 이 얘기를 짚어드리는 이유는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185개 도시를 연결하고 있고요. 중국만 45개 도시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7,117만 명이 그 공항을 이용을 했고, 네. 인천 국제 우리 항만 같은 경우에는 중국하고만 25개 도시. 맞습니다. 그다음에 미주와 구주를 오가고 있고요. 동남아 당연히 그 다니는 배가 많고, 그러니까 인천은 공항과 항만을 끼고 있기 때문에 관문이죠. 네.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인천을 이제 통해서 오가고 나가고 있는 곳인데, 정작 인천에는 그런 감염 전문 병원이 없죠. 없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마저도 엊그저께 우리 정찬수 국회의원인가요?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법적 조건에도 검역 요원이 좀 부족한 것으로 나왔고, 인천시도 역학조사관이 법정 기준인 2명을 못 채우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더 큰 문제는 또 우리 인천의료원이 공공에서 최선두에서 맞습니다. 요 일을 맡다 보니까 이른바 확진 환자, 확진 의심 환자를 제일 먼저 수용하는 곳이, 그러니까 왜냐면 마다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인천의료원으로 오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천의료원도 피해가 많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첫 환자잖아요. 첫 네. 확진 환자가 이제 인천의료원에 입원을 하면서 외래 환자, 그 입원 환자는 뭐 당연하고요. 외래 환자, 그리고 어떤 장례식장도 지금 텅텅 비어 있는,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좀 기피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것이 이제 결국 수익과 직결되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그러면 지금 입원 환자가 발생한 지가 입원 환자 꽤 됐지 않습니까? 지금 한 12일, 그 정도 이제 2주 정도 다 돼 가는데, 병원의 외래 환자하고 이렇게 장례식장 이용객이 확연하게 줄었나요? 네, 눈에 띄게 준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고요. 정확한 네. 이제 자료는 제가 받진 못했지만 지금 이 금전적인 손해가 만만치 않은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걸 갖다가 인천의료원의 어떤 이 감염 대응 전문 기능과 우리 시민들의 일상적인 어떤 공공의료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좀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실제로 그래서 지금 인천시에서도 제2인천의료원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이 용역 결과에도 보면 제2인천의료원 또는 이 인천의료원의 감염 전문 병원이라고 해서요. 한 100병상 정도는 감염병을 대응할 수 있는 병상으로 최적화해야 한다. 이런 결과도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관문인 측면도 있고, 언제까지 이거를 그때 이제 언발에 오줌 누기지 않습니까? 그때 뭔가 감염병이 발생을 하면 인천의료원에 몇 명, 뭐 인하대병원에 몇 명, 길병원에 몇 명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최근에 계속 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감염 어떤 질환이 2003년에 사스가 있었고 2009년에 신종플루였나요? 그죠? 그리고 2015년에 메르스 사태. 그리고 이번에 이 뭐라 그러죠? 우리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저희 국내에 유입되진 않았으나 뭐 에볼라라든지 각종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런 감염 어떤 질환이 확산하고 있는데, 이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인천 공항과 항만, 그러니까 대한민국 관문 도시인 인천에는 어떤 감염 대응 전문 병원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게 좀 일단 한번 요약을 하고 가고요. 마지막으로는 여튼 우리 국민들이 이 재난 방송, 이 감염 방송을 좀 예의주시하면서 각자 어떤 위생 준칙 이걸 잘 준수하고, 또 하나는 이제 질병관리본부가 이른바 이제 이동 경로라든지 이런 걸 좀 공개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능동 감시 대상자 하고 접촉 의심이 갈 만한 분들한테는 다 지금 전화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연락을 하고 있는 거기 이제 잘 따라주는 것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이게 지금 최근에 상황을 보면 좀 중국에 대한 혐오감도 좀 확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심한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이 사태를 진정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는 보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자제해 주시고, 우리 1923년이었나요? 일본에서 그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른바 우물에 동물을 풀었다. 조선 사람이 가짜뉴스를 유포하면서 이른바 조선인 학살로 이어졌잖아요. 최근에 정서를 보면 우리가 이게 지나친 어떤 중국인에 대한 혐오감을 좀 경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인데, 더 중요한 뉴스가 나오면 또 이어서 보도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